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 love you.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자로 만들어주는 지혜의 법칙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기를 바라며 자연은 당신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세상 모든 만물이 당신의 편이다. 부디 이 말이 진실임을 믿으라.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당신의 목적이 우주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하나는 근본 물질은 살아있는 존재다. 우주가 당신을 가난 속에 살도록 운명 지어졌다는 생각 또는 당신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우주의 목적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조금의 흔적도 남지 않도록 지워버려라. 생각하는 근본 물질은 만물에 내재하며 따라서 당신 안에도 존재한다. 이 근본 물질은 살아있는 존재다. 따라서 생명력을 높이고 증진하려는 자연스럽고 본래적인 욕구를 갖고 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자신의 생명력을 키우려고 애쓴다. 생명체는 산다는 행위 자체를 위해서라도 스스로의 생명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식물의 씨앗을 생각해보라. 씨앗은 땅에 뿌려진 다음 자라나기 시작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또 다른 수많은 씨앗을 만들어낸다. 생명체는 살아가는 행위 그 자체를 통해 스스로를 늘리고 키워간다. 언제나 더 크고 많은 상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생명체는 자신의 존재를 지속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지능도 이와 마찬가지다. 즉, 끊임없이 증가하고 커지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 이는 금세 또 다른 생각을 불러일으키며 그러면서 우리의 사고력과 의식은 계속 확장한다. 또 무언가를 학습하면 이내 또 다른 사실을 배우게 되므로 우리의 지식은 계속 증가한다. 어떤 재능을 개발하면 또 다른 재능을 개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이렇듯 우리는 생명력과 확장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지니며 이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행동하고 더 발전된 존재가 되게 우리를 인도한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행동하고 더 발전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 배우고 행동하고 발전하려면 그 과정에서 사용할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스스로를 최대한 실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보다 충만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능력을 지녔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욕망은 발현되지 않은 가능성을 실현하려는 노력이다. 또한 욕망을 생겨나게 만드는 것은 스스로를 표현하려는 힘이다. 당신으로 하여금 더 많은 부를 원하게 만드는 힘과 땅에서 식물이 자라게 만드는 힘, 그 둘은 똑같은 것이다. 그것은 바로 생명력보다 완전한 발현을 추구하는 생명력이다. 살아있는 존재인 생각하는 물질은 이처럼 모든 생명체에 내재되어 있는 본래적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즉, 이 물질은
온통 생명력을 키우려는 욕구로 가득 차 있다. 이 물질은 당신 내면에 더욱 많은 생명력을 불어넣길 원하며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길 원한다. 신은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당신이 많은 물질을 갖고 있어야만 삶에 필요한 다양한 수단과 물질을 갖고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만 당신이라는 존재를 통해 신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기를 바라며 자연은 당신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세상 모든 만물이 당신의 편이다. 믿어라. 부디 이 말이 진실임을 믿으라.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당신의 목적이 우주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당신은 단순한 감각적 쾌락이 아니라 진정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삶은 진정한 삶을 향해 수행하는 과정이며 우리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기능을 온전히 수행해야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 단 그 셋 중 어느 하나에 과도하게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살찐 돼지처럼 살기 위해 동물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그런 삶은 결코 진정한 삶이 아니다. 하지만 모든 육체적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일은 필요하다. 신체가 필요로 하는 바를 정상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삶을 살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정신적 즐거움을 위해서 지식을 얻고 야망을 충족시키고 남보다 잘난 사람이 되고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도 말라. 이러한 욕구들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삶의 일부이지만 단순히 정신적 만족과 즐거움만을 쫓는 사람은 불완전한 삶에 머물게 된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온전한 만족을 경험할 수 없다. 또 오직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선과 희생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영혼의 기쁨은 삶의 일부일 뿐 삶의 다른 영역보다 더 훌륭하고 더 고귀한 것은 아니다. 적절한 만큼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부를 얻고자 해야 한다. 주변을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고 먼 곳을 여행하며 구경하고 정신을 살찌우고 지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자 해야 한다. 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좋은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진실을 깨닫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부를 얻고자 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은 명심하라. 지나친 이기주의를 피해야 하듯이 지나친 이타주의도 또한 경계해야 한다. 두 가지 모두 옳지 않다. 신께서 당신이 타인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길 원한다고 생각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남을 위해 당신 자신을 버리면 신의 은총과 사랑을 얻을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 그런 것은 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신은 당신이 스스로 최대치를 실현하길 간절히 원한다. 이는 결국 당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이로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 다시 말해 당신 자신을 최대한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타인을 돕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길이다. 그런데 스스로를 최대한 실현하려면 먼저 충분한 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부를 얻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은 마땅히 옳고 칭찬해야 될 일이다. 근본 물질이 지닌 바람과 욕구도 모든 만물과 존재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라. 그것은 모든 존재의 생명력을 키우기 위해 존재한다. 움직인다. 그 어떤 존재의 생명력도 줄어들게 만들지 않으며 모든 만물에 똑같이 내재하면서 풍요로움과 생명력을 추구한다. 생각하는 물질은 당신을 위한 것들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지닌 것을 빼앗아 당신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서 경쟁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려라.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창조하는 것이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남이 가진 것을 빼앗을 필요가 없다. 또 유리한 것을 얻기 위해 흥정할 필요도 타인을 속이거나 이용할 필요도 없다. 적은 포수를 주면서 타인으로 하여금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 필요도 없다. 타인의 재산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갈망할 필요도 없다. 당신도 남이 가진 것과 똑같은 것을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다. 당신은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도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된다. 창조, 갈망, 빼앗을 필요가 없다. 흥정할 필요도 속이거나 소유할 수 있다. 당신의 재산을 부러워 마라. 타인의 재산을 부러워 마라.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창조하는 사람. 내가 말한 것과 반대되는 방법을 이용해 엄청난 부를 쌓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나도 잘 안다. 그러므로 그와 관련해 몇 마디 해두어야겠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과의 경쟁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승리함으로써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재벌이 된다. 그리고 때때로 그들은 산업 발전을 통해 인류 전체를 발전시킨다는 자신들의 고귀한 목적을 무의식적으로 근본 물질의 목적에 부합시킨다. 다시 말해서 록펠러, 카네기, 모건 등을 비롯한 비즈니스 거물들은 산업계를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신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이루어 놓은 일은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은 대리인들은 계속해 나타나고 또 계속해서 사라질 것이다. 억만장자들은 선사시대의 공룡과 비슷한 존재다. 그들은 역사의 진화 과정에서 마땅히 필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들을 창조에 존재하게 만든 초월적 절대자는 언제든 그들을 소멸시킨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그들이 진정으로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런 부자들의 개인적인 삶을 살펴보면 종종 비참하고 불행한 측면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남과의 경쟁을 바탕으로 획득한 부는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며 영원하지도 않다. 그 부는 오늘은 내 것일지 몰라도 내일이면 타인의 것이 된다. 기억하라.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경쟁하려는 생각을 완전히 지워버려야 한다. 부의 공급량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하지 말라. 모든 돈이 금융 전문가를 비롯한 타인들에 의해 독점되고 통제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경쟁 마인드에 휩싸이게 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영영 사라지고 만다.
게다가 이미 시작한 창조적 움직임까지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땅속에 아직 채굴되지 않은 막대한 양의 금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만일 땅속에 금이 충분치 않다 해도 생각하는 물질로 인해 당신에게 필요한 양이 만들어질 것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돈은 반드시 생겨날 것임을 기억하라. 새로운 금광을 발견하기 위해 1000명의 인력이 동원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말이다. 겉으로 보이는 부양에 신경 쓰지 말라. 언제나 무형의 근본 물질이 창조해내는 무궁무진한 부를 생각하라. 그리고 그 부가 곧 당신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라. 그 어느 누구도 눈에 보이는 부를 통제하고 독점하여 당신의 부를 갖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 당신이 집을 지을 준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다른 누군가가 집 지을 좋은 땅들을 전부 독차지해버릴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 대기업들이 가진 힘과 권력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그들이 온 세상의 부를 차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다른 누군가에게 패배하여 당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라는 걱정도 버려라.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은 타인이 소유한 무언가를 쫓을 필요가 없다. 근본 물질을 통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으며 부의 공급량은 무한하기 때문이다. 다음 사실을 절대 잊지 마라. 하나, 생각하는 근본 물질이 존재하며 세상 모든 만물은 이 물질에서 만들어진다. 또 이 물질은 우주의 모든 공간에 침투하고 스며들어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다. 둘, 이 물질이 사고가 각인되면 그 사고에 의해 그려진 존재가 창조된다. 셋, 인간은 머리로 사고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생각을 무형의 물질에 각인하면 생각하는 대상을 창조할 수 있다. 돈은 진흙탕 속에서도 빛이 난다. 돈이 가는 길이 따로 있다. 그 길목을 지키며 미소를 지어라. 웃어라. 즐겨라. 확신을 가져라. 의심하지 마라. 이것이 오늘의 주제이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